일주일에 3회. 그때는 제 허리가 31까지 줄었어요. 지금 이제 32, 33인데 이틀에 한 번씩. 근데 확실히 격조 높은 이동환 TV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똥이 바가지로 나와. 진짜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반가울 분인데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이병옥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원장님의 TV에 출연이 돼서 제가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국제의료센터에 있는 평범한 동네 주치의가 되고 싶은 유병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가정의학과 의사시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어서 제가 너무 또 반갑고요.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좀 활동 범위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방송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은요. 네.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네. 많이 늘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네. 제가 자식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서 대학 선생님 월급으로 버티기가 어렵고 또 저희 큰아드님이 네. 작년에 대학 입학을 거부하시고 재수하고 계셔서 학원비가 많이 드는 차 학원비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정보도 드리면서.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바쁘신 이병훈 교수님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오늘의 주제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직접 다이어트 환자들, 이렇게 원하는 환자들 많이 찾아오시죠. 네. 실제로 모시고 있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비만을만 연구하는 그런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만큼 네. 그렇게 많이 연구한 건 아니었는데 네.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음. 왜냐면 예전에 네.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농담입니다. 뷔페를 갔는데 네. 청소년, 벌써 한 10년, 15년 전 얘기예요. 네. 청소년들이 뷔페에 이렇게 음식을 막 떠서 오는 걸 보면은 네. 그분이 모 대학 교수님이신데 네. 기분이 너무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라나는 친구들이 잘 먹으니까 좋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나중에 당뇨 환자로 오겠구나 싶으면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도 그 결국은 다 비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랬답니다. 근데 그리고 10년 15년 지내보니까 그때 그 청소년들이 지금 30, 40대가 됐잖아요. 네. 옷은 예쁘게 입고 잘 매무새를 입어서 잘 모르지만 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건강검진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닌데? 몇 년생이세요? 했더니 80 왜? 86년생? 91년생? 아니 30, 40대인데 고지혈증에 전당뇨에 네. 혈압도 145 딱 걸려있고 정말로 이 비만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저출산 말고도 비만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진짜 현장에서 많이 그런 분들 보시고 계시군요. 사실 비만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식욕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식욕이라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식사라고 네. 예,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정적 식사라. 네. 예전에 이런 거 있죠. 당신한테 감정 있어? 그런 감정일까요? 왜 음식에 그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그런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호모사피엔스, 네. 인간, 생각하는 사람인 호모사피엔스는 이 소빙하기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소빙하기란 간근기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유전자가 계속 발전했을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젠가 뭘 먹을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즉 외롭고 혼자 있을 때 나 이러다가 나중에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계속 오고 그렇죠. 직장에서 손이 나거나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넷플릭스에 손이 올라가 있고 왼손에는 이 과자를 먹으면서 팝콘이 있고 네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는 본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왼쪽 발가락으로 치킨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능에 의한 것도 있지만 네. 대한민국 이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결국은 감정의 요동을 치면서 인간의 본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게 아닐까. 엔돌핀을 부르고 도파민을 부르는 이런 단짠의 세계들. 결국 이것들이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고 의존이 되면서 비만의 굴레, 네. 쾌락적 식욕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는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굉장히 많죠. 네. 많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후기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기대학으로 이제 수천여대학교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라면을 끓이면 네. 꼭 옆에 밥이 있어야 돼요. 네. 왜?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단순히 살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감정적 식사, 네, 네. 어떤 복수의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푸는데 문제는 이러한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등이 뇌에 이런 좋은 대먹이 피드백이 아닌 악순환의 피드백을 계속 갖고 가니까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구독자 여러분, 라면을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콜라로 가고 여자분들은 카페라떼로 가요. 달달한 걸 또 찾죠.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내 손에는 과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결국은 혈당이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내가 얻는 그런 행복감, 엔돌핀과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런 탄수화물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담배 끊는 게 어려운 것처럼 맞아요. 니코틴의 굴레에 들어간 것처럼 맞아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는 것 이게 같습니다.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맞습니다. 같은 그런 기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야 되잖아요. 이 중독을. 탄수화물 중독, 또 이런 감정적 식사를 하는 이런 식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뭐 예전에는 뭐 얼음을 입에 물고 있는다, 코를 막 잡아당긴다, 뭐 이마를 친다,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머리를 두드린다. 네, 머리 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연구에 있어요, 연구에. 네. 이마만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연구의 기본은 뭐였냐면 네. 감정적 식사, 네. 쾌락을 위한 식욕을 인지하고 진행하기 전에 탁 빨간불을 키운다. 5분을 참는답니다. 5분. 참기.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막 집중해서 어떤 업무를 해고 났어요. 뇌에서 포도당을 다 끌어썼어. 그럼 이제 신호가 왔겠죠? 그쵸. 배고파 먹어. 그래서 레틴 그렐린이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네. 요때 딱 5분만. 참기. 그 5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5분을 참기 위해서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물에 녹차 또는 레몬즙, 레몬 불기 이게 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 생각했을 때 이런 격정적이고 네. 감정적인 식사와 쾌락적 식욕, 그 다음에 도파민이 이끄는 삶. 이러고 보니까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믿음이 이끄는 삶인데 도파민이 이끄는 삶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결국 5분이라는 시간을 두자입니다. 그때는 뭐 레몬을 물고 있는 것도 괜찮고 네. 녹차 네. 이런 것도 좋고.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또 책 쓰셨잖아요. ABC 주스에 대한 거. 요거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책을 내신 겁니까? 네, ABC 주스는 사실은 네. 제가 책을 썼지만 제가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간혹 이제 ABC 주스 이병교수가 처음 했다는데 아닙니다. 이게 2009년 10년부터 네. 미국에서 비트 주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비트. 예. 네, 비트 이게 빨갛고 네.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과채류, 과일과 채소의 조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가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면역에 관심이 많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네. 소독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좀 금전적인 걸 좀 멀리 할 수 있는 네. 그런 출판사분하고 같이 의교투합해서 인쇄는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준다. 이야. 책 많이 안 팔려가지고 정말. 별로 작가도 많이 못 줬어요. 오늘 좀 많이 좀 사주셔서 좋을 아닙니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많이 드시고 건강. 그래서 ABC 주스는 거기에 들어가는 과채의 이름 앞자를 따서요. 네. 애플, 사과의 A, 예. 비트의 B, 그 다음에 당근, 캐롯의 C를 넣어서 ABC 주스라고 이름을 적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과일 채소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그럼 ABC 주스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이거는 정말 처음 알았네요. 저희 굉장히 유명한데 ABC 주스가. 네. 이 교수님이 처음 만드셨구나. 네, 좋습니다. 이 ABC 주스가 그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좀 어떻게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사과를 네. 껍질을 깎아 드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사과 껍질 자체가 네. 수용성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과 이 껍질 바로 밑에 이 우르솔산 성분이 있는데 우르솔산. 네, 우르산 이거 아닙니다. 우르솔산이 성분인데 네, 네, 네. 우르솔산 성분 자체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 또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뽑았을 때 우르솔산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근육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고 지방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항노화, 그쵸. 늙지 않는 이런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라든지 벌써 색깔이 빨갛잖아요. 빨갛죠. 네. 그래서 비트도 굉장히 빨간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이 지방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이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체내의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이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진행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비트가 질산에 관련된 대사랑 네. 직접적으로 맞아요. 작용해서 네, 네, 네.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 관상동맥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하고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대로 그런 질환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비트 자체를 먹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운동하는 것처럼 기초대사를 올라가는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트를 한번 했습니다. 당근은 네. 이 폴리페놀하고 비타민 E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각해 보면 네. 그 초등학교 때 밥에서 당근만 나오면 그거만 이렇게 빼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중국인들은 네.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양파 그리고 그 밥에 들어있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이 폴리페놀하고 비타민 E가 네. 실질적으로 이 탄수화물, 네. 밥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내장지방으로 가는 그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성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베타카로틴인데 네. 너무 어렵게 얘기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한다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조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조합이고요. 사실 비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비트가 혈압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 네. 혈관 확장제를 비트랑 같이 먹다 보면 핑. 너무 떨어져서 이제 어지러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주의사항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ABC 주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책 써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인쇄 또 이렇게 기부하신다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ABC 주스 만드는 방법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ABC 주스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혼돈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주스 하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액체, 네. 착즙된 그 물만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스의 원원이 나트륨의 후스를 보면은 네. 이게 약간 죽과 같은 의미예요. 아, 그래서 닥터유의 ABC 주스는 네. 사실은 떠먹는 걸쭉하군요. 걸쭉합니다. 그리고 사과도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하루 10개 먹으면 네, 그쵸. 돼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책의 맨 뒤편에 보면요. 네. 뒤편에 책 읽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따로 껴놨어요. 가위로 잘라서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과 그리고 뭐 비트, 당근을 네. 깍둑 썰기를 합니다. 깍둑 썰기를 한 다음에 종이컵이 180ml 정도 되거든요. 네, 종이컵. 이제 그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요 종이컵에 한 컵 깍둑 썰기에서 사과를 넣으면 사과 한 반 개 정도 됩니다. 네. 껍질에서. 네. 그리고 당근이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거에 한 3분의 1 그럼 그 정도가 이제 컵에서. 그러면 이제 되고 네. 그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는 속 쓰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에비스 주스는 네. 착즙돼서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조기처럼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복에 드실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속 쓰릴 수 있어서 비트는 약 요 한 반 컵? 저는 3분의 1컵 정도로 하고 혹시 필요하면 약간 쪄서 쪄서. 그래서 걸쭉하게 갈아서 또는 블렌더 등을 이용해서 이 보면 이렇게 착즙기를 넣잖아요. 네. 쭉 넣으면 왼쪽으로 물이 나오고 이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저는 이 찌꺼기만 먹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옛날 그 안 비싼 믹서기라서 믹서기? 밑에 이렇게 푹푹 긁어가지고 떠주면 애들이 이거 아빠 이거 왜 먹어? 그런데 이게 진짜 난다. 요즘은 저만 먹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 믹서기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갈아서 통째로 드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따로 구분되지 않으니까. 네, 구분된다 그러면은 뭐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껍질째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과도 껍질째 넣어야 되고. 사과도 껍질째. 네. 비트는 그래도 살짝 벗기죠. 비트는 그 부분을 네. 이게 무 깎는 이게 네. 벗기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 쭉쭉쭉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얇게, 네. 얇게 벗기고. 네. 당근은 뭐 살짝 원래 좀 닦아서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빡빡 닦아가지고 네.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얼마나 드셨나요? 우리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면 되나요? 이제 최근에는 솔직히 잘 못하는데 네.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 5회 주로 일요일 아침에 빠라빠빠빠빠 하는 것처럼 일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아빠가 내 ABC 요리사가 돼가지고 해서 왜냐면 혼자만 하려면 네. 이게 사과 뭐 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사과 한 개, 뭐 비트 한 개. 최근에는 이제 비트 대신에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바나나의 B로 바꿔서 책에 보면은 ABC가 애플의 A는 그대로인데 바나나의 B 그리고 씨를. 진짜 애들은 단 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비지에 네, 양배추로. 양배추를 해서 네. 만들기도 하는데 네. 코로나 그 시기에 정말 일도 많이 하고 네. 힘이 들 때는 일주일에 3회 그때는 제 허리가 31까지 줄었어요. 지금 이제 32, 33인데 이틀에 한 번씩 드신 거예요, 계속? 이틀에 한 번씩. 한 잔씩? 그 아침에 갈아서 펌 먹으면 저는 다 먹고 애들 거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거 아니 우리 이 격조 높은 이동환 TV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똥이 바가지로 나옵니다. 진짜 처음에 이거 진짜 병원 아이들이 그랬어요. 아빠 병원 가서 싸라고. 지금 막히면 어떡하냐고. 진짜 변비에는 정말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이제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아시잖아요. 이거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이거 지원팀에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중간에 과자를 엄청 많이 먹고 콜라도 많이 먹었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이게 습관을 제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정신없이 쌌습니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해서 먹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드실 분들이 매일매일 먹는 거는 어떠세요? 매일 먹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물론 요즘에 이제 많은 시판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잘 고르셔서 좋은 거, 그러니까 착즙해서 액체만 있는 거는 이제 특별히 효능이 없을 수 있다는 건 다 아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댁에서 만들어서 드시는데 일단 번거로운 것도 있고 이게 비트 같은 경우는 쉽게 상해요. 쉽게 상해요. 쉽게 상해가지고 저 깍두석에서 놔둬도 랩을 씌워놔도 금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회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나 식욕 감소요법으로.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면 정말 건강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매일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또는 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 2주 3회 정도.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구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ABC주스를 먹으면서 이제 변비가 거꾸로 생기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왜 그럴까요? 또 설사하거나.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신나서 매일 먹을 때 속 쓰리는데 그냥 먹었어요. 확실히 이 비트가 그 질산염 작용이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초기에는 변작이 엄청 들었다가 매일 먹지 않고 주 3일 줬던 게 설사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과 껍질 밑에 있는 불용성 그 식이섬유랑 그리고 비트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에 거기 당근까지 그러다 보니까 설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드물게 변비가 오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원래 변비가 있었던 분들은 아닌데 똑같은 이유로 이 식이섬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장이 부풀어가지고 변은 보기가 힘들고 더부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트랑 당근을 살짝 데쳐서도 먹어도 보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양을 한 3분의 1씩 나누고 그리고 요거 드실 때 제가 물을 꼭 반 컵을 같이 해서 아니면 이게 푹 부풀어 올라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ABC 주스를 드실 때 좀 조심해야 하실 분이 좀 있나요? 네. ABC 주스 좋은 게 다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죠.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식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과채 주스, 과채 죽이다 보니까 저녁 때 드시게 되면 연유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비트로 드시는 경우 속이 쓰리다.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서 이런 혈전제라든지 혈압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네. 또 이 당근 같은 경우 아주 드물게 이 베타카로틴 때문에 네. 진짜 손바닥이 노래지시는 분들이 그렇죠.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은 그 외에는 특별히 약만 조절하시면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모시면서 다이어트보다는 유지어트라는 표현을 많이 드려요. 유지어트. 왜냐면 그 우리가 사랑하는 강호동 씨 같은 경우 누가 비만하다고 하나요? 그분들은 이제 균형 잡힌 체질량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체중계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체성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뭐 인바디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체성분을 목표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ABC 주스 하면서 살 빠졌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ABC 주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절식 효과라든지 갑자기 탄수화물을 줄여서 균형이 깨져서 근육 위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BC 주스 드시면서 식사도 골고루 하시고 체중계 숫자보다는 체성분 위주로 건강하게 체중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이병헌 교수님을 모시고 이 감정적 식사를 참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고 또 ABC 주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얘기로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